예, 미국과 중국의 경제 현안 집중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뭐 미중 글로벌 핵심을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 갔었고요. 그 얘기도 그렇고 중국 경제 좀 회복된다는 얘기, 또 미국 대선도 궁금한데요. 시간을 좀 짜내서 그 얘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지표가 다는 아닌데 일부 뭐 PMI 같은 거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호황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좀 평가 좀 해주세요. 경제 상황. 네, 뭐 중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수주, 생산, 수출과 관련된 지표들이 모두 급속하게 V자형 경기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보통 이런 계절적인 영향이 많거나 뭐 이럴 때 V자형 회복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계절적인 효과가 줄어들면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보통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해야지만 추세적인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일시적인 상황에 끝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더욱이 중국 기업들의 60%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 내 수요 부족 부분을 해외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미중 간뿐만 아니라 유럽 간의 수출과 관련된 갈등이 점점 고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결국 이제 수요가 부진하다는 건 소비가 그만큼 살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얘기일 텐데, 그러면 경기 상황은 좀 더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쪽은 최근에 그러면 제일 또 이 아픈 손가락이 부동산이잖아요. 조금 회복이 되고 있을까요? 네, 중국 부동산은 여전히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동맥경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면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서민, 농민들에 대한 그 현금 지급을 못하는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은행의 또 국유화도 지금 진행이 되고 금융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비즈니스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괴멸 상태까지 빠져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건설 현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 그 크레인 같은 경우는 거의 멈춰준 상태고요. 유령 건축물들이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더욱이 소비와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중국에는 한 8,000개의 대형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30%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만 폐업을 하더라도 정상 영업이 어렵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는 뭐 교직원도 6개월 이상 급여를 못 받고 있고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간부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소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급여 삭감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전기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샤오미가 SU7이었나요? 전기차를 깜짝 발표하면서 시중에 엄청난 관심, 뭐 엄청나게 팔렸다고 하고, 또 뒤에 뉴스들은 뭐 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있고, 역시 완성도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그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네. 5일간 6일에 걸쳐서 허리펑 부총리하고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공급 과잉 문제, 세계시장 교란 요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아젠다로 현재 중국의 자동차와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 보급률은 한 31%인데 이제 앞으로 2027년까지는 45%까지 높이는 게 중국 정부 목표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중국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BYD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장 가동률이 80%라고 합니다. 중국 자동차 공장 가동률이 44%인 점을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데요. 이 많은 물동량을 가격 파괴로 인해서 경쟁 기업들이 지금 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30%가 넘는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도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수요 부족 현상도 상당히 심각한데 여기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제품을 출시함과 동시에 가격 할인 경쟁이 지금 붙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2028년에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로로 가져가기 위한 작업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방 도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한 50% 넘게 구매를 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중고차 같은 경우는 1, 2년만 지나도 가격의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똥차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 중인데 그 가운데 핵심 또 의제 가운데 하나가 전기차 관련된 거군요. 그러면 이 중국이 미국은 못 들어가지만 유럽이나 이런 동남아 시장 같은 데서 세계 이 전기차 시장을 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거에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요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는 작업들은 중국이 가장 경쟁력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했듯이 가격 경쟁력이 워낙 우수하고요. 또한 그 유수의 그 메이커들도 중국과 품질 경쟁력을 겨룰 수 없을 정도로 상당 부분 도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 관련되는 다양한 센서들이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중국에 고스란히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고품질의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국가 안전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EU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부터 중국이 보조금과 관련된 내역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여름철까지는 중국 자동차와 관련해서 거액의 상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세계 시장 교란과 관련해서는 하반기부터는 좀 무역 전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음 미국 대선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도 추가적으로 궁금하긴 하나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 40여 개 주는 지지 정당이 변하지 않고 자기 지지 후보를 굳건히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표심이 흔들리는 스윙 스테이트 이쪽은 지지 정당이 계속 바뀌고 있다. 지금 현재 판도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7개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위스콘신만 제외놨을 경우에는 바이든이 조금 열세에 몰리고 있는데 한 1, 2%포인트 정도 열세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붉은 점으로 되어 있는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공화당 지지주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푸른 주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성향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백인 인구 비율이 높고 대주자 비율이 낮은 그 지역일수록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율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현재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과 관련해서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열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한 임신 낙태 자유권 그리고 공화당의 반 트럼프 지지자를 흡수하는 정책 그리고 여름철로 갈수록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여름철부터는 아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느 국가든 정치는 최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제 경제인데요. 미국 대선도 현직 대통령이 재선할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있다. 궁금한데 뭡니까 그게? 예. 네, 현직 대통령이 2기 선거에 나가면은 아무래도 재신임을 묻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아야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지지율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과 아주 관련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저리 지수라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더한 지수가 되는데 이 지수가 높았을 경우에 재선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카터 대통령 아버지 부시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임기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 미저리 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데요? 네, 지금은 미저리 지수가 당선 가능성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치안 문제라든지 불법 이민 문제를 제외놨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미저리 지수, 그러니까 비참 지수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불안한 의미의 단어잖아요. 네. 그죠? 그런 지수. 그 지수는 이제 바이든이 그래도 괜찮하고 볼만하네요. 그러면 이 과거에서 이제 과거 경제하고 이제 실제로 당선자하고의 어떤 사례 관계가 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좀 분석해 주세요. 네.
네, 공화당과 민주당이 됐을 경우에 뚜렷하게 어떤 정당이 GDP 성장률이라든지 투자 성과가 좋았다는 객관적인 분석 자료는 월가에는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1947년 이후에 실질 GDP 성장률에서는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평균 2.8%였습니다. 민주당 하에서는 4% 정도 성장을 했고요. S&P 500의 투자 성과를 보면은 공화당이 집권하는 기간에는 한 13%, 민주당에서는 9.3%.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은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경제가 더 좋았고 주시장 측면에서는 공화당이 더 좋은 것으로 나오지만 이 표범수가 아예 적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소야대 국면이 대부분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이 여소야대 국면을 보면은 투자 성과는 연율로 그 여소야대가 8.3%, GDP 성장률은 연율로 2.7%, 큰 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지 간에 이번에 그 3분기에 주식시장이 이제 불안해지고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4분기부터는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어떤 정당이든 간에 정당 색깔을 빼고 봤을 경우에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4분기에 한 번 더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오늘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